클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전 영상을 듣지 않으시면 해석에 오해가 생기실 수 있으므로 앞전 영상을 먼저 들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책임과 자유,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언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까요? 앞전 그래서 마음 공부와 의식 수준에 따라서 개개인의 끌어당김의 힘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식이 고양될수록 우리는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식 도약의 열쇠는 자유를 얼마나 느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느끼기 위해선 자유와 책임,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현실 때문에 어떤 장벽에 부딪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모든 사람들은 언어 그대로 완전하게 자유롭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유와 책임이 사실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자유를 느낄 수 있고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남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그게 너무 힘이 드네요. 그래서 스님들이 속세를 떠나시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맥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일도 해야 하고 그런데 남편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하고 육아에 도움도 안 주고 아이들은 너무 어리고 맡길 곳도 없고 하루 종일 정신 없다 보면 하루에 3시간 자면 많이 자는 상황이라는 맥락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들어도 공감 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정말 자유롭지 못할까요? 이쯤에서 자유가 무엇일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낄까요? 누군가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거나 어떤 상황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할 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누군가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걸 정말로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라면 우리는 자유롭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도 키우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분께서는 저에게 많은 화를 내셨습니다. 그럼 이혼을 하고 그럼 아이를 버리라는 것이냐면서요. 남편이랑 이혼하면 자기 수입만 가지고 살기가 힘들고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며 주변 사람들 보기 너무 부끄럽고 이혼은 진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럼 내가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 남편 자식을 다 버려야 하는 거냐? 이혼하면 아이는 또 어떡하냐? 아이를 키우지 말라니. 그게 지금 할 소리냐? 우리 아이들이 2살, 3살이다. 등등등. 제가 물었습니다. 꼭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지 않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냥 그럴 방법이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대판 싸웠을 때 남편이 이혼하자고, 그런데 애들은 자기가 키울 거라고 그랬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애들을 당신이 키우냐고, 언제 애들 육아하는 거 도와줘 본 적이 있냐고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혼하고 아이를 안 키울 수도 있는 건데 결혼 생활을 지키고 아이를 키우는 방향을 선택하신 거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럼 이혼하고 아이를 남편한테 버리라는 거냐면서 아까 했던 말의 반복을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드렸습니다. 이혼하고 아이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자유롭지 못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도 할 수 있고 아이도 안 키울 수 있지만 그런 삶을 선택하신 거 아닌가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당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혼을 하는 것보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아이를 키우는 선택에도 책임은 따라왔고 그 반대 선택을 하더라도 책임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매 순간마다 어떤 책임을 질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선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이 상황을 내가 끌어당겼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 나의 생각의 그림자입니다. 다른 선택점이 있지만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 작은 차이가 우리 무의식 속에선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그분께서는 자신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라는 걸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숨이 트이는 느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더 주체가 되어 더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아이 아빠가 육아와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으며 회사에서도 승진을 하고 오히려 여가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 공부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는 거였어요. 이런 깨달음의 말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혹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 말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줌의 자유라도 새롭게 느낄 수 있다면 미래에는 내가 더욱더 자유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만약 지금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있는 것들을 바꾸고 싶다면 그냥 다른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내가 끌어당긴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면 그 순간 나에게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끌어당겼다는 강력한 진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술 그 자체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쁘게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엔 힘들었을 일들이 놀랍도록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는 하기 싫었던 일들을 하면서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를 무겁게 하던 책임을 벗어 던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려 하자 오히려 그 책임은 자유가 되어 나에게 날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책임, 이 두 가지가 같다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자유가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출처는 네이버 비욘드 더 시크릿 카페, 작성자는 재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